1985년 미국 위스콘신 대학 과학자들이 달 표면에서 막대한 양의 헬륨3를 발견했습니다. 달의 바다를 중심으로 100만 톤이 넘게 매장된 헬륨3를 처음 확인한 것인데요. 이 헬륨은 아이들 생일 파티에 풍선을 띄우고 목소리 변조로 웃음도 주는 우리가 아는 그 가스가 맞는데요. 당시 석유나 천연가스처럼 중요한 자원이 아니라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중국과 인도까지 달의 헬륨을 서로 차지하려는 경쟁에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세기 중반 미국과 구소련 러시아의 인간을 달로 보내는 경쟁은 미국이 이겼고요. 그 후로도 6번 더 달에 갔지만 1972년 아폴로 17호를 끝으로 미국도 더 이상 달에 가지 않게 됩니다. 러시아는 실패해 끝내 인간을 달에 보내지 못했고요. 달은 인간이 살기에 너무 척박했고 가져온 암석과 흙덩어리에서도 딱히 특별한 것을 찾지 못했기에 나사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탕진하며 달에 계속 다시 가야 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달 탐사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크게 식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달에 가기 위한 경쟁은 뜨겁다 못해 열광적인데요. 미국은 인간을 다시 달로 보내 2030년까지 달기지를 짓겠다고 합니다. 10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라이벌인 중국은 로봇을 보내 먼저 무인기지를 세운 후 2030년까지 인간을 달에 보낼 계획입니다. 경쟁은 민간 우주기업들도 뜨겁습니다. 나사의 달 착륙선 선정 경쟁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제프 베조스의 블루오리진이 격렬하게 맞붙었고요. 나사가 머스크의 손을 들어주며 스타쉽을 달 착륙선으로 선정하자 베조스가 소송으로 대응해 싸움판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렇게 경쟁이 뜨거운 이유는 오늘날의 달은 그때 그 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지구에서 찾기 힘든 희귀 자원이 풍부한 신대륙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노리는 첫 번째 자원이 앞서 언급한 헬륨3입니다. 헬륨은 인류 문명이 사용할 에너지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핵융합 발전의 원료가 되는데요. 핵융합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지만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있어 앞으로 수십 년 내 상용화를 점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수소와 헬륨3를 원료로 하는 기술은 방사선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효율이 높아 궁극의 발전 방식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헬륨3가 지구에서는 채굴이 힘들다는 점입니다. 핵융합은 본래 태양에너지 발생 원리와 같아 태양풍을 통해 태양계 전체로 퍼지고 있지만 지구의 강력한 자기장이 막는 탓에 지구에서는 헬륨을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대기가 없어 태양풍이 그대로 닿는 달의 흙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헬륨3가 풍부하게 축적된 것입니다. 물론 헬륨3를 달의 토양에서 추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단 1g을 얻기 위해 150톤의 달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추출된 원료의 효율은 매우 높아 헬륨3 단 100g만 있어도 핵융합 발전으로 미국 디트로이트 규모의 대도시에 1년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25톤이면 미국 전체 1년 전력 소비량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의 최신 우주선 스타쉽의 적재량이 100톤임을 감안하면 지구로 단 한 번 비행으로도 1년치를 수송할 수 있어 엄청난 이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히토류입니다. 헬륨3와 함께 히토류도 최초 달 착륙 때까지만 해도 별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어서 제2의 석유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만약 달에서 채굴할 수 있는 히토류가 막대하다면 급한 것은 중국보다 미국입니다. 중국은 압도적인 히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부분의 히토류 자원을 수입하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자원 안보가 중국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나사국장 짐 브리덴스타인은 달 표면에서 대량의 백금과 히토류가 존재하며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이를 채굴할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가치 높은 광물이 많다 해도 그것을 캘 수 없다면 의미가 없을 텐데요. 따라서 달에서 최초로 발달하게 될 산업은 자원 채굴과 광산업이 될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앞다퉈 지으려는 기지는 결국 달 광산 건설을 위해서 인간이 거주할 공간입니다. 인간의 최소 생존 조건을 갖춰야 이 같은 천연자원 채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 극지의 얼음에서 물을 찾고 토양에서 수소와 산소를 추출해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로켓 연료로 사용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달의 거주지역을 만들고 광산을 개발하게 되면 그 땅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1967년 미국과 영국, 소련은 우주 탐사와 소유권에 대한 국제조약인 우주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은 달을 비롯해 지구 밖, 우주 어느 곳도 한 국가가 주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인류 전체의 이익에 입각해 탐험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이 명시되어 있어요. 평화 정신에 입각한 이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앞으로 사문화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달에서 채굴한 천연자원에 대해 서로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들이 개발한 광산과 부대시설인 기지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지가 들어선 땅도 자연스럽게 그 국가의 소유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달의 자원과 영토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질 좋은 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된 곳이라면 서로 차지하기 위해 경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미국과 중국이 최초로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곳은 지구가 아니라 달이 될 수도 있을까요? 달의 국경선이 그어지는 날, 우리는 새로운 우주 식민 경쟁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래 다큐 CMP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